이제 영국은 이제 작년이잖아요. 25년 11월부터 이 물티슈 판매 금지. 그러니까 네 생산 유통을 아예 원천 차단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야 돼요, 진짜.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정말 엄청난 분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고요. 또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너무 바쁘신 분이라 이제야 겨우 출연이 성사가 됐습니다. 과학교육학 박사님이십니다. 최은정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옛날에 같은 방송에서 여러 번 함께 또 출연하면서 친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또 우리가 회식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은 온통 과학입니다를 늘 주장하고 있는 최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있으신 채널에 출연하는 게 영광이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이제 앞으로 최은정 박사님과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좋은 과학 지식에 대해서 세 편을 시리즈로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다룰 주제는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죠. 바로 이 물티슈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물티슈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물티슈의 진실이 뭔가요? 네. 일단 이제 물티슈니까 말 그대로 물에 적신 티슈. 네. 티슈 이제 휴지 뭐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냥 이제 뭐 물티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젖어 있는 화학 제품이다. 네. 화학 첨가물의 총체다. 뭐 이렇게 좀 사실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일반 휴지하고 구조가 다른 게 그냥 이제 우리 일반적인 휴지는 펄프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그냥 이제 이 합성 섬유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폴리에스테르로 이제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천연 펄프나 레이온을 좀 혼방하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합성 섬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부직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직포랑 반대말이 부직포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직포는 그러니까 시실 날실이 있어요. 우리 섬유 보면 이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녹여서 방사를 쫙 쏘아주면은 실이 되잖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부착을 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부직포니까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젖어 있는 상태로 보관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젖어 있는 상태다 보면은 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마구 증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증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존제라는 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보존제 그러면은 약간 듣기에 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방부제. 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방부제 같은 경우에는 세균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독성이 없으면 세균 곰팡이도 못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뭐 소디움 벤조에이트, 뭐 요게 안식향상 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요거에 식품 방부제 성분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성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데가 진짜 대단한 곳이어서 그렇죠. 항상 이제 기준이 또 국외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아요. 그래서 아주 얘기죠. 엄격한 기준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 하나만으로는 안전하긴 하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은 화합물에 같이 동시에 노출이 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잘 닦이려 그러면은 물만으로 안 되니까 에탄올 같은 알코올 성분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티슈를 청소하면 뭐든지 뭐 잘 닦이는 게 일단 계면활성제 성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의 주요 성분도 들어가고 또 이제 향기로운 물티슈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인공향료 성분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인공향료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환경 호르몬 즉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도 대단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물티슈 당장 다 버려야 되겠네? 그런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네. 당연히 이제 다 기준치 이하의 이제 이 독성 물질이 들어가더라도 다 기준치 이하이고 하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 횟수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나 주의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쓴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물티슈를 좀 조심해서 써야 될지 네. 구체적으로 좀
꿀팁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제 그 식탁을 물티슈로 닦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두렵고 가장 잘 관리해야 돼서 스트레스 받는 게 행주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살림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이 행주를 빨고 또 이제 말리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게 귀찮다 보니까 그냥 이제 물티슈로 하는 집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개념이 행주보다 물티슈가 더 깨끗할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들어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티슈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세제의 주요 성분이 계면활성제 성분도 좀 남아있을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닦고 나면은 약간은 잔여물이 있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식기도 바로 이제 거기에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이제 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같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매일 이제 반복되고, 그러면 이게 수년간 반복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같은 화물에 계속 또 노출되는 것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술 한잔 해야 되니까 이것도 1급 발암물질이고, 네, 네. 뭐 어쨌든 우리 주변에 워낙에 많은 그런 이제 독성 물질들이 네. 있기 때문에 같이 중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티슈 대안으로 좀 쓸만한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행주 말고 물티슈 말고 다른 거 네. 지금 원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키친타월. 오. 네. 근데 이제 일단 집에는 물을 쓸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쵸. 바로 이제 옆에 싱크대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도 여기까지 가서 키친타월을 접어서 물을 적셔서 닦는 게 귀찮아서 물티슈로 쓰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그 정도는 좀 해주시라는 아. 거죠. 네. 키친타월 정도는 사용을 이제 해달라고 말씀을 그러면, 드리고 싶고요. 네. 물티슈보다는 키친타월이 네, 훨씬 더 네. 안전하다는 뜻인가요? 훨씬. 네네. 오. 이 큰 차이를 일단 얘기하면, 키친타월 같은 경우에는 마른 상태로 보관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죠. 물티슈처럼 보존제가 들어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네요. 일단. 네네. 네. 그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본적으로 천연 펄프로 만듭니다. 키친타월은. 그리고 뭐, 키친타월의 형광 증백제 문제, 뭐, 요런 거 이제 검색하면 AI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그런 검색 사이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네, 이제 제가 그 시중에 판매하는 많은 키친타월에 형광 증백제가 있는지 실험 다 해봤어요. 오, 역시. 그런데 네. 그거 그냥 블랙라이트 있으면 비춰보기만 하면 돼요. 물 끄고. 네. 역시 그래서 박사님 믿을만하십니다. 네. 근데 일단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다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로 우리나라에 지금 시판되고 있는 국산 키친타월 같은 경우에는 형광 증백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상당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친타월을 접어서 물에 적셔오는 그게 싫어가지고 네. 그냥 이제 그 식탁 옆에다가 분무기를 이제 두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분무기에 그냥 물만 두게 되면은 좀 덜 닦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청소 용액으로 이제 자주 소개를 한 게 그 에탄올 1에 물 2, 그 정도 네. 농도 좋거든요. 1대2. 네, 그래서 그 변기 주변을 닦거나 이럴 때도 이제 되게 청소하기 좋아요. 그리고 에탄올이 또 이제 휘발을 하게 되면서 나쁜 냄새 분자를 잡고 날아가기 때문에 악취 제거도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해서 분무기에 넣은 다음에 뿌리는 거 X. 왜요? 일단 이제 이 에탄올 자체가 이렇게 그 공기 중으로 분무가 되면은 우리 폐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건 너무 더 잘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폐는 5억 개 정도의 이 포도송이 같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폐포 하나하나는 거의 한 층의 세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손상되기 쉬운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실험하다가 화학성 폐렴을 알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화학물질이 들어와서 폐로 들어와서 네. 화학성 폐렴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소화기로 들어온 거는 이제 24시간에서 48시간이면 이제 진짜 나가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배출이 좀 되는데 화학성 폐렴 한번 걸려보면 아는데 일단 폐로 들어온 거 배출이 너무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막 기침 가래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같은 화학 물질이 절대 노출되지 말라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진짜 제일 소중한 게 이 호흡기잖아요. 일단 호흡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뿌리는 거 하지 마세요. 근데 다이소 가면은 각종 청소용품들 뿌리는 게 너무 많아요. 거의 다 분무기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제 펌핑 용기 요새 또 다 있는 곳에 또 그게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펌핑 용기에 담아서 이제 적셔서 닦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성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뿌렸을 때 네네네. 호흡기에 들어오는 게 문제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제 행주 쓰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제 행주를 쓰시지 않을 거라면 키친타올에 물 적셔서 그냥 닦으시면 됩니다. 또는 에탄올 물 섞은 거를 뿌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적셔서 닦는 건 괜찮겠네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왜 유리로 이제 보통 이렇게 식탁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또 괜찮긴 한데 지금 여기 우리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다 코팅된 소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에탄올이 섞인 용액으로 반복적으로 닦아주게 되면 나중에 들뜹니다. 그 수명이 짧아지는 거죠. 근데 물만으로도 그 세균의 99%는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그냥 닦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손자 키우시면서 물티슈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아기용 물티슈, 좀 더 순하고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손자 키우면서 사용한 물티슈는 손자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물이 없는 곳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 집에서는 그냥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은데 일단 아기용이니까 순하다. 요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냥 반만 맞는 얘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이제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이제 화학 첨가물,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존제, 방부제 성분, 뭐 이제 에탄올 성분, 계면활성 성분 이런 거를 다 이제 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향료도 이제 거의 넣지 않거나. 하지만 이제 아무 성분도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젖은 상태니까 얘가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필수적인 보존제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용 빈도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 부위가 이제 중요한데요. 왜 아기한테 그 기저귀 갈아줄 때, 그럴 때 항문 주변,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먹을 때 워낙 애기들은 많이 흘리니까, 입이나 뭐 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정말 이제 되도록이면 물티슈를 닦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손주를 키울 때는 이제 그 면 손수건, 가재 손수건이라고 부르죠, 보통.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빨아서 막 이제 수십 장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거를 물에 적셔서 이제 닦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육아를 하실 때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환경 보호적인 측면, 일단 이제 물티슈 자체가 플라스틱이라는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합성 섬유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변기에 버려가지고 이게 뭐 안에서 뭐 분해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에서 일단 그러니까 기름이 진짜 많이 엉겨요. 기름이 하수구 막히는 원인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물유지까지 같이 엉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른바 월그가 돼요. 벌그. 그런데 이게 그냥 버그 있잖아요. 버그. 이거는 벌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벌그. 요거 산이나 산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하고 엉겨서 그냥 거대 산맥을 형성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정말 이 하수구가 막혀서 처리하는 비용만 연간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은 이제 작년이잖아요. 25년 11월부터 이 물티슈 판매 금지. 그러니까 생산 유통을 아예 원천 차단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야 돼요, 진짜. 심각성이 점점 많아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분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또 흘러 바다까지 갔어.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바다에서는 바닷물에서 노출되고 산소에 노출되고 또 빛이 있으면은 그때는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또 분해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잔존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물티슈 자체가 이제 그야말로 플라스틱으로 된 합성섬유 제품인데도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부담은 너무 큰데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덜 쓰시는 게 좋다. 근데 아예 안 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백에 저 물티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또 이제 쓸 수밖에 없긴 한데 되도록이면 좀 덜 쓰자. 환경을 생각하면 또 좀 덜 써야겠네요. 그럼요. 막 물티슈 이렇게 쭉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냅킨 깔고 그 위에다 수저 놓잖아요. 젓가락 놓잖아요.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게 진짜 네. 우리 한국인의 국룰. 네네. 근데 이제 식당에서 쓰는 거는 어디에서 사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 우리가 모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식탁에서 쓰는 냅킨에 또 형광증백제가 있다. 그런 글이 또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일단 오. 형광증백제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규정상 이 식탁에서 쓰는 이 냅킨 자체가 위생용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국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서 이 식탁용 냅킨, 종이타월 이런 거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요것도 잘 지켜요. 그래서 이제 냅킨에서 형광증백제 검출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가 SNS 상에 막 떠다니고 하느냐. 이게 거의 한 15년 전 얘기예요. 15년 전 얘기. 그런데 그 옛날 그 오래된 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것도 이제 25년 12월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냅킨 한 105건 정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된 이 일반 그 흰색 냅킨 안전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크리스마스 때나 막 이럴 때 장식용 냅킨 되게 예쁜 거 네, 이런 네. 것도 이제 뭐 약간 파티 문화가 요즘에 좀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무늬가 있는 그런 수입산 뭐 요런 거는 84건 중에서 14건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이 됐어요. 네. 근데 요거 장식용 냅킨은 장식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닦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어느 게 형광증백제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식당에서 그러면 저는 이제 냅킨 깔고 이 수저 올리느냐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저는 꼭 하는데. 안 해요. 아니 왜냐하면은 밥 먹다가 이제 또 그 위에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밥풀 때문에 그 냅킨이 달라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 사실 이제 뭐 펄프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 펄프를 일부 먹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가면은 막 너무 수저 먼저 꺼내놓고 그게 좀 예의상 뭐 네. 그런데 그럴 필요 없고 반찬 그릇 일단 나오면 뭔가 걸칠 때가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반찬 그릇 나오면은 이제 걸쳐놓고 그 전에는 꺼내지 말기를 권유합니다. 역시 우리 최은정 박사님 나와주시니까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직접 실험도 하시고 또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믿음이 확 가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네. 또 살림을 직접 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직접 박사님 살림 직접 하기 하시잖아.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때 또 최은정 박사님 모셔서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집에 갔다가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